구독, 좋아요. 일본에서 민노총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다카이치 총리 퇴진하라고 일본 가가지고 한국 민노총이 집회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이재명 한국인이 퇴진 일본 집회. 가서 왜 다카이치 총리 퇴진을 외쳐요? 그러니까 이재명 퇴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의 눈치를 봤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총통과 회담을 해서 중국이 매우 발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시진핑과 이재명이 만나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보면 양국 간의 여론을 조정하자, 부정적 동향을 제거하자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민노총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 간첩단의 민노총 간부가 북한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었죠. 접선까지 했고 예. 지령을 받고 북한이 준 지령 구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선동을 했었습니다. 탄핵 선동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결국에 지금 민노총이 다카이치 총리 퇴진하려고 지금 일본까지 가서 저런 집회를 벌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죠? 아니 일본인이 하는 거면 이해를 해요 제가. 네. 근데 한국인이 일본 총리에 대해서 퇴진해라 마라 할 그럴 뭐 자격이나 명분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식 인해 전술처럼 가서 머릿수 채워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본까지 가는 돈은 또 어떻게 다 일본 체류 그 돈 비용이나 어디서 나왔는지. 네, 누가 후원을 했고 출처가 어딘지 참 궁금하고요. 저분들 그럼 회사에 휴가 쓰고 나가신 건지 아니면 월급 다 받고 또 갔다 오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중국의 눈치를 봐서 친중 한국에 있는 친중 정치 세력들의 요청을 받아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예. 네,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민노총이랑 무슨 관련이 지금 직접적인 게 있겠습니까? 갈등이 생길 만한 직접적인 일은 전혀 없었고 에이펙 때 상황들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총통을 직접 만나서 이 사진이죠. 네, 직접 만나서 회동을 하고 시진핑을 만났을 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홍콩 인권 문제를 면전에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네, 사실 와.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깡이 네,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시진핑의 홍콩 인권 이슈도 이야기했고 동중국해 논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진핑이 또 본인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진핑은 또 다카이치에게 뭐 과거사 이야기를 들먹거리기도 했었는데요. 참 그 선택적 과거사에 대해서도 참 화가 나는 것이 과거사도 과거사지만 중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 얼마나 많이 침략했습니까? 예.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도 뭐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공려로 끌려갔던 일도 있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일본 앞에서만 항상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참 역겹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가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이유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네, 국제 정치에까지 이제 민노총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바로 국제 이슈로 이어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참 못할 짓을 또 했어요. 어떤 짓을 했죠? 에이펙에서 대만 대표를 대할 때 의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거든요. 예. 공항에서의 의전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의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만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시진핑은 극진히 모셨던 걸로 봤을 때 또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의 눈치를 봐서 네. 대만에 대해서 일부러 의전상의 누락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참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일본의 총리라는 점이 참 저는 개탄스럽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면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 인권 이야기해야 되고요. 서해에 설치하고 있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항의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 했었습니까? 앞으로 한중 관련해서 여론 동향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경우에 징역 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좀
심도 있게 네, 해보죠 이제. 네, 이 맥락으로 쭉 이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일본의 스탠스라고 함은 뭐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거. 홍콩 문제를 보세요. 홍콩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동중국해 우려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우리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관련해서 이미 항의도 했었고요. 수차례 조치도 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또 설치하다가 또 그게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영해를 계속 침범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시진핑 만나서 한 것이 그냥 잘 보이려고 했고 샤오미 폰 가지고 농담이나 한번 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 3번 4번 저희 민노총 이슈를 한 번만 더 짚을 게 있는데 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좀 찐친으로 가깝죠. 네. 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그런 성명 낸 것, 그리고 일본까지 이제는 넘어가서 다카이치 퇴진을 외친 것들이 이게 좀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다 연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했을 때 일본과 중국이 만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가령 대만 총통을 만난 것부터 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 대부분의 어용 언론들이 다카이치를 향해서 극우라고 하잖아요. 그 워딩 그대로 중국이 다카이치를 향해서 공세를 퍼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노총이 굳이 일본에 가서 다카이치 퇴진 집회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참석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 세력과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연결 지점이 있지 않을까,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중 회담했을 때 또 논란이 됐던 게 뒤에 백드롭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언어로 표현을 해도 한국이 앞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재팬일 수도 있고 한일이라고 한자로도 일본 한자로도 한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중국과 회담할 때 백드롭에 중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한중이 아니죠? 왜 중한인가요? 네, 다른 나라는 다 한국이 먼저 왔어요. 그 나라 언어로 표현을 해도. 예. 그런데 중국과 할 때만 중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납작기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샤오미 보안 어쩌고저쩌고 말한 것에 대해서 네. 뭐 이재명 뭐 중국과 좀 이렇게 거리 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뭐 그런 해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거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다. 자꾸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살을 붙이는 거는 정치를 볼 때, 정치를 분석할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시진핑이 지금 이재명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라. 그러니까 여론 동향의 부정성을 억제하라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중 정서 누르라는 말이죠. 반중 정서가 아니죠. 정서란 말도 전 싫습니다. 그게 왜 정서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여론이죠. 여론. 우리의 의견이고 당당한 민심?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논리에 기반한 우리의 주장을 감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프레임 같아서 전 앞으로 정서란 말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여론을 누르기 위해서 지금 시진핑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진핑이 제안한 4가지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전략적 소통 및 상호 신뢰 기반 강화, 뭐 국민 감정 제고, 감정 채고. 네, 다자간 협력 강화, 호혜 협력 심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소통, 전략적 소통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동향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에 대해서 적당히 조절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 탄핵 정국 때 12월 1월에 중국에 있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서울의 봄, 서울의 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동에 굉장히 찬동하는 내용을 중국 메인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것도 내정 간섭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본인들의 속국 취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제도적으로만 속국이 아니지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적으로는 이미 속국이다라고 인지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대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